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버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4월 22일 개봉 헐리우드 공포영화 리 크로닌의 미이라입니다. 영화의 제목에 감독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미이라라는 제목의 유명한 영화들이 많아서 이런 제목으로 개봉한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한 브랜든 프레이저의 미이라는 지금 또 신작 준비 중이라고 하죠. 사실 이런 유명한 미이라 영화들의 영향으로 미이라라는 소재가 호러 장르의 소재라는 느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리 크로닌의 미이라는 작정하고 호러 장르로 만든 영화라는 걸 마케팅에서 강조를 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영화 제목에 감독 이름을 넣는 경우는 엄청 유명한 감독의 경우는 오히려 잘 없고 애매하게 이름이 알려진 감독인 경우가 많습니다. 리 크로닌이라는 감독도 대부분의 관객들은 니 누군데? 라는 반응이겠죠. 이 감독의 필모를 보니까 이번이 네 번째 장편 연출인 것 같고 전작들 중에서 엄청 유명한 영화는 없어요. 이블 데드 라이즈 정도? 저도 이 감독 영화 중에서 본 건 이블 데드 라이즈 뿐이고요. 물론 이블 데드 라이즈는 평이 괜찮았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엄청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괜찮은 정도. 그런데 이번에 만든 미이라는 로튼 토마토 평점이 이블 데드 라이즈보다 많이 낮아가지고 기대를 좀 낮추고 봤거든요. 그런데 영화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마지막에 클라이맥스만 조금 아쉬웠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공포영화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특히 이 영화에서 높게 평가하는 게 뭐냐면 공포영화 치고는 상영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134분 긴 상영시간이 조금도 지루한 순간이 없고 상영시간이 긴 값을 제대로 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긴 상영시간 안에 꽉꽉 채워진 영화였어요. 이 영화가 개봉 전에 잔인하다, 끔찍하다 그런 수위 높은 고어 장면으로 좀 화제가 된 것 같았는데 실상은 오히려 그 부분은 시시했고요. 감독의 전작이 이블 데드 라이즈인데 이블 데드 라이즈를 봤다면 미라의 고어가 수위 높다는 말은 못하죠. 완전 순한 맛이더만. 무섭거나 고어의 수위나 이런 거는 오히려 평범한 수준이었는데 스토리가 굉장히 좋았다. 흥미진진하면서 되게 불안하고 긴장감 넘치게 쪼여주는 전개. 그게 굉장히 긴 빌드업으로 진행되거든요. 제가 공포영화나 재난영화에서 이 빌드업 내용을 되게 좋아해요. 서서히 악화되다가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닫게 되는 그 과정. 이 영화가 빌드업에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상영시간이 긴 거예요. 상영시간이 긴 값 제대로 했다. 처음에는 어떤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가족의 이야기예요. 찰리와 라리사라는 이름의 부부가 있고 이 부부에게는 케이티라는 딸, 세바스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리사는 셋째를 임신 중입니다. 미국인 가족인데 이집트 카이로에 살고 있어요. 아빠의 직업이 방송국 기자인데 아프리카나 중동 쪽 상황을 전하는 해외 지부에서 근무 중인 것 같아요. 그렇게 4인 가족이 카이로에서 함께 살다가 어느 날 KT가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현지 경찰에도 신고하고 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요. 8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가족들은 미국으로 돌아와서 뉴멕시코주에 살고 있고요. KT는 여전히 못 찾았고 모드라는 이름의 막내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라리사의 엄마, 즉 아이들의 외할머니도 함께 살아서 5 식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이집트 카이로의 어느 시골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비행기는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둘 다 죽었고 비행기 잔해 속에서 시커먼 관 같은 게 발견됩니다. 그 관을 열어보니까 붕대에 감긴 미이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미이라를 조사하는데 갑자기 미이라가 헉 하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뒤 찰리에게 전화가 걸려오죠. 케이티를 찾았다고. 불이 나게 비행기 타고 이집트로 날아가서 어느 병원에 있는 케이티를 만납니다. 관에서 발견된 미이라가 케이티였고 엄밀히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미이라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붕대에 감긴 채 미이라 같은 형체로 관 안에 있었던 거죠. 8년의 시간이 흘러서 납치 당시에 어린애였던 KT가 청소년 정도 신체로 성장했는데 그 외에도 외모가 뭔가 기괴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피부색도 이상하고 그리고 말도 못해. 거기에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해서 그럴 때마다 병원에서 진정제를 놓아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8년 전 나치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사건을 담당했던 현지 경찰이 있는데 어떤 나이든 남자 형사랑 말단 여자 경찰이 담당을 했었거든요. 8년이 흐른 지금 나이든 남자 형사는 죽었다고 하고 말단이었던 여자 경찰은 승진도 하고 베테랑 형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 형사의 이름이 자카이고 찰리가 자카한테 KT를 이렇게 만든 범인이 누구인지 8년간 KT가 무슨 일을 겪은 건지 꼭 밝혀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KT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KT가 누가 봐도 너무 정상이 아닌 상태인데 병원이 아니라 바로 집으로 데려가서 함께 산다는 게 좀 무리수인 내용 같
같기는 한데요. 병원에서 KT의 심장 박동이라든가 이런 바이탈 사인은 다 정상이래. 정신적인 부분은 가족들과 살면서 안정이 되면 차츰 나아질 것이다 라는 의사의 견해를 받아들여 같이 살게 되는 건데, 나아질 리가 없죠. 더 악화되는 무서운 여자애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이야기, 엑소시스트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자카가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스토리가 전개되거든요. 이 영화의 상영 시간이 긴 이유가 이렇게 두 가지 사이드의 빌드업이 전개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KT가 집으로 오면서부터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되지만, 영화가 시작하고 KT가 집으로 오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 시간 동안 8년 전에 이집트에서 생활하던 가족의 모습, KT가 납치될 당시의 상황 묘사, 사건 후 경찰에 신고해서 말단 경찰 자카를 만나는데요. 당시에 자카가 남자 형사와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내용도 잠깐 나오고, 그리고 8년의 시간이 흘러 미국에서 5 식구가 생활하는 모습, 심지어 영화의 오프닝에서 범인의 가족들 이야기도 잠깐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차근차근 서사를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불호 후기 중에서는 진행이 느리고 전개가 산만하다 그런 반응도 있던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빌드업에서 공포영화로서 쪼이는 분위기를 너무 잘 조성해주니까, 그리고 KT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라는 궁금증이 굉장한 흥미를 자아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청 몰입해서 봤습니다. 아무튼 KT가 돌아온 집에서는 기괴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당연히 벌어지겠죠. 벌어지는 일의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딱 엑소시스트 스타일의 호러 진행이에요. 그리고 자카가 밝혀내는 진상은 처음에는 단서가 없어서 수사가 진전이 안 되다가 찰리가 KT를 통해 어떤 단서를 찾아내는데, KT가 이를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내는데 그게 알고 보니 모스보어였고, 그 모스보어를 해독해보니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자카에게 전화로 알려줘서 자카가 결국 어떤 집을 찾아냅니다. 당연히 범인의 집이죠. 그런데 마침 범인이 외출을 해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는데 자카가 혼자 집안을 수색하다가 미니 피라미드 같은 걸 발견합니다. 한 3m 정도 높이의 미니 피라미드. 피라미드 옆에 지하실 입구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 들어가니까 피라미드 아래 지하실에 들어가게 되죠. KT가 발견된 검은색 관, 그 관이 원래 거기에 있었어요. 영화의 오프닝에서 관이 거기에 놓여있던 모습이 나왔거든요. 아무튼 자카가 다시 지하실 밖으로 나오니까 범인이 집에 돌아와 있어요. 칼로 자카를 공격하는데 자카가 총을 쏴서 제압하죠. 범인은 중년의 여자야. 그리고 범인의 딸로 보이는 젊은 여자도 있는데, 이 여자가 막 도망치는 것 같더니만 어딘가로 가서 땅에 묻힌 상자를 꺼냅니다. 그 상자 안에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 거예요. 자카가 그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해 보더니 바로 찰리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꼭 봐야 할 게 있다. 내가 지금 미국으로 가겠다. 그러더니 테이프를 들고 미국까지 옵니다. 그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KT가 있는 집은 뭐 난리가 났죠. 엑소시스트스러운 호러 상황이 계속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외할머니가 죽습니다. 그리고 KT가 손톱 발톱이 흉측하게 자라있는 상태였는데 KT의 엄마 라리사가 발톱을 잘라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잘려서 억지로 힘을 주다가 손이 삐끗하면서 발톱 전체가 뽑혀버리고 발톱에 발가락 살이 붙은 상태로 쭉 당겨 올려져서 발등이랑 정강이 살까지 길게 찢기거든요. 이런 식의 징그러운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아무튼 그 찢긴 부위는 붕대를 감아주는데 찢긴 살가죽 아래 무슨 글자가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고고학 교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나스마라니언인가? 고대 이집트 악마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실제 이집트에 나스마라니언이라는 악마 전설이 있는 건 아니고 이 영화에서 창작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자카가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테이프를 틀어서 찰리와 라리사에게 보여주거든요. 범인 여자가 등장해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 가문은 수천 년 동안 악마를 봉인해온 책무를 맡고 있다. 악마는 살아있는 인간의 몸에 봉인해야 한다. 숙주가 된 인간의 수명이 다하면 새로운 숙주로 교체해야 한다. 새로운 숙주는 되도록이면 어린애가 좋다. 그래야지 오래가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숙주 교체 의식이 진행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관을 여니까 안에 이전 숙주가 누워있죠. 새로운 숙주가 될 KT를 그 위에 마주보는 자세로 겹쳐놓고 범인 여자가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전 숙주의 입에서 검은색 물 같은 게 튀어나오면서 KT의 입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KT가 새로운 악마의 숙주가 된 거예요. 그 후에는 KT를 관에 넣고 봉인해 두고 있는 건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그 범인 여자의 딸을 체포해서 듣게 된 얘기인데, 이 여자 가문이 대대로 살아오던 지역, 그 지역이 얼마 뒤에 무슨 공사의 영향으로 물에 잠기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관을 실은 비행기가 추락을 한 거였고, 비행기가 왜 추락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뭔가 악마의 힘이 개입된 사고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악마와는 무관한 그냥 불운한 사고였을 수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고 이제 클라이맥스 전개가
나옵니다. KT를 의자에 묶어두고 있었는데 KT가 동생들의 정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남동생 세바스찬과 여동생 모드, 이 두 사람이 KT에게 조종당하는 상태가 되어서 의자에 묶인 것도 풀어주고, 그리고 KT가 완전히 모든 봉인을 풀어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찢겨진 살가죽에 글자가 적혀 있었잖아요. KT가 몸의 나머지 살가죽도 다 벗겨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피부가 아니라 얇은 붕대가 피부를 대신해 몸을 감싸고 있는 상태였어. 그 붕대에 악마를 봉인하는 주문이 적혀 있는 거죠. 그런데 피부 역할을 대신하던 붕대를 벗겨내니까 빨간 속살이 다 드러나거든요. 즉 KT의 원래 피부는 사라진 상태다. 아마 봉인의 붕대를 감기 전에 KT의 피부를 벗겨내서 그 위에 붕대를 감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예전에 그 마터스라는 영화에서 한 것처럼 아예 살가죽을 다 벗겨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피부과에서 하는 박피술 같은 걸 좀 센 강도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뭘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이라의 붕대를 마치 피부처럼 몸에 일체화된 상태로 표현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걸 벗겨내면서 마치 살가죽이 벗겨지는 것 같은 잔인한 연출을 보여준 거고, 아무튼 완전히 봉인이 풀린 KT, 그 KT에게 조종당하는 셉과 모드, 거기에 죽은 외할머니까지 되살아났어요. 진짜 살아난 건 아니고 그냥 이블데드식의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이 클라이맥스 장면이 제가 좀 아쉬웠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너무 이블데드야. 물론 클라이맥스 전까지의 내용도 엑소시스트뿐 아니라 애완동물 공동묘지, 오멘, 유전, 데드 얼라이브 등등 여러 영화들의 기시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여러 익숙한 요소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서사의 흐름을 만들어냈고, 빌드업 과정에서 되게 신선한 연출이나 내용 전개도 많았어요. 그런데 클라이맥스의 장면들은 이블데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 리크로닌이 만든 이블데드 라이즈뿐 아니라 예전 샘 레이미 이블데드까지 포함해서 이블데드 시리즈에서 봤던 장면들밖에 안 나와요. 무섭거나 잔인한 장면들 다. 심지어 수위도 훨씬 약해. 그냥 순한 맛 이블데드였다. 사실 클라이맥스 직전까지 영화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순한 맛 이블데드라도 그래도 꽤 잔인하고 고어하긴 하니까 그 재미를 유지하는 정도는 되었어요. 사실 영화가 내내 고점이었기 때문에 클라이맥스에서 더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았다. 적당히 유지하면서 연착륙하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된 게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재밌게 잘 봤다 라는 감상이고요. 결말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비디오 테이프에서 나온 주문이 되게 쉬운 주문이었나봐요. 이집트 말이라서 자막도 안 나오고 뭐라고 하는지 몰랐는데, 그 이집트 여자 형사 자카가 그 주문을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악마 나스마라니언, 새로운 숙주에게 옮겨가라, 뭐 요런 느낌의 쉬운 주문이라서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개연성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찰리가 KT의 몸을 딱 붙잡고 있는 동안 자카가 주문을 외워서 KT의 몸에 있던 악마가 찰리의 몸으로 옮겨갑니다. 이거는 찰리가 스스로 딸을 위해 희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KT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도 점점 회복이 되더라고요. 역시 살가죽 전체를 벗겨낸 게 아니고 박피를 한 정도의 손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찰리는 봉인 주문을 적은 붕대를 감아서 관처럼 생긴 상자에 넣어 봉인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숙주를 옮기는 방법을 알았잖아. KT를 납치했던 범인 여자가 자카가 쏜 총에 맞았지만 알고 보니 살아있었어요. 총 맞은 상처를 회복한 후 감옥에서 지내고 있는데, 라리사가 미이라 상태의 찰리를 비행기 태워서 또 이집트까지 날아온 거야. 자카가 협조를 해줘서 찰리의 몸에 있는 악마를 그 범인 여자한테 옮기려고 하는 장면에서 영화가 끝납니다. 죽은 외할머니와 KT를 비롯한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복수인 거죠. 영화가 전체적으로 암울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결말까지 암울했다면 더 좋았을 테지만, 저는 이 결말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화가 재밌습니다. 저는 정말 이 영화의 내용이 너무 재밌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는 빌드업의 과정을 중시하는 분이라면 이 영화를 정말 괜찮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징그럽고 잔인한 고어 장면이 꽤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취향을 탈 테지만, 저는 감독의 전작인 이블데드 라이즈보다 훨씬 약한 수위라서 기대보다 시시하다고 느꼈고요. 어느 정도 고어 장면에 내성이 있는 분이라면 무리 없이 볼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재밌는 공포영화 리크로닌의 미이라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